안녕하세요. 14일간의 세포 해독 프로그램을 안내해줄 한의사 TV 제안입니다. 오늘은 14일 동안 해독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해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독을 하려는 이유가 분명해야 14일간 같이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10년 넘게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해독 프로그램이 어,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제 고객이나 제 환자들이 했던 걸 임상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14일간의 세포해독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그리고 해독을 해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독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해독이 저처럼 14일간 하는 거는 뭐 두 달에 한 번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짧게 3일 혹은 5일, 7일 하는 해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3일에서 5일 하는 거는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7일 하는 거는 그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랬을 때 해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독성 물질이라서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유해균이라고 하죠. 그 유해균이 그 물질이 지방에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을 분해시켜 줘야만 해독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 위가 불룩하면 내장 지방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뭐 몸무게 재고 BMI 할 필요 없이 배꼽을 중심으로 둘레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대비 평균치보다 높다라고 하면 내장 지방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독성의 공격, 뭐 해독의 중력성, 뭐 아무튼 그렇게 검색하시면 이 교수님이 하신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독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내독소라고 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박테리아, 그러니까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죽잖아요. 죽으면 또 이게 빨리빨리 나가야 돼, 몸 밖으로. 간을 통해서 안 좋은 그 피 같은 것도 죽으면 바로바로 또 내보내고 새로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소가 안에서 사멸을 해버리면 좋은 독소도 내독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내독소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외독소도 문제가 돼요. 그 외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코나 입이나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안 좋은 음식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식품 첨가제 먹어도 외독소가 되는 거고요. 암 치료 때 방사선 치료하거나 아니면 병원약 오랫동안 먹어서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이것도 다 외독소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독소든 외독소로 인해서 장누수증후군 현상이 생기는데 나중에 뭐 강의를 제가 하거나 아니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세포막이요. 이게 의외로 대단히 두껍지가 않아요. 얇아요. 그래서 얘가 안 좋은 애들을 잔뜩 먹어서 장에 찐득한 애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찐득한 거, 음식들, 지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장에 무리가 와서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독소를 일으키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좋은 영양분이 이 장을 통해서 혈관에 들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구멍이 난 거죠. 중간중간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영양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소도 들어가면서 피부 질환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음식에 반응한다든지 심지어는 불면증까지도 올 수 있는 게 장류수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소가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외부적 독소와 내부적 독소를 설명하자면 외부적인 거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했죠. 색소 첨가물 이런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 그러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산불이 되게 크게 나잖아요. 그것도 외부적인 독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해서 호흡기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중금속이라든지 요즘 담배 피는 분은 많지 않지만 어, 담배 대신에 병원약도 외부적인 독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적인 독소는요.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해도
내부적인 독소로 몸에 쌓이게 되면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인 독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 독소는 활성산소화로 바뀌면서 문제가 돼요. 근데 외부적인 독소나 내부적인 독소나 모두 활성산소를 일으켜요. 자, 그럼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일어나는 질병은 첫 번째는 노화예요. 그리고 피부 질환이 많고요.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신경계 질환이 그다음 또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위염이나 심혈관 뇌졸중까지 간다고 해요. 하지만 자,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다는 건요.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드셨어요? 그럼 저처럼 병원약을 많이 드셨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의 생성 과정을 보면요. 좋은 영양분을 넣다 해도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몸 안에 유익균이 아니라 유해균이 많으면 이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겠죠. 근데 외부에서 공기로 유입한 게 호흡을 하면서 피부로 폐로 들어오면서 또 이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잘못된 식단, 이 잘못된 식단은요, 해독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해독하셨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은 잘못된 식단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왜냐?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괴로워요. 그래서 오염물질이나 과음도 있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형제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이 먹어도 찌지 않는 체질이었어요. 비효율적인 체질이라고 하죠. 한때는 뭐 두 개 라면 먹으면서 두 개 라면 더 끓이고 라면은 기본 네 개 먹었어요. 그리고 보통 2인분 이상 먹어야지 먹었구나 이랬을 정도로 찌지 않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한 10년 정도, 10번 정도 그 전신 마취를 하면서 주로 찢는 수술이었죠. 찢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생제를 많이 먹었겠죠. 염증을 깔아앉혀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도 찌는 체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태어나기를 되게 몸 안에 장내 유익균이 많이 있게 태어났어도 외부의 독소로 인해서 저의 안에 밸런스는 깨진 거죠. 그러면 찌는 체질이 되고 찌는 체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음식량을 줄여야 되는데 음식량을 못 줄인 거죠, 저도.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 두 달에 한 번씩 해독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미국에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돼서 그걸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닥터 도널드 브리산티라는 그 의사 선생이 가이드를 줬는데 첫 번째가 십자화가 식물을 하루에 2끼 이상 섭취하래요. 원적외선 싸고 나는 땀을 많이 내라는 거고 뭐 세 번째는 그걸 유도하는 약품이 있다, 약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십자과, 과 식품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2024년 몸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을 해독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땀을 많이 흘리라고 했죠. 아까 적외선, 자외선 뭐지? 적외선으로 뜨뜻한 온돌, 아니면 한국 사람들 사우나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해서 무리한 운동 말고요. 과격한 운동은 우리 활성산소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런 신체 활동을 하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유기농 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유기농 식품은 대부분 야채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직접적으로 이 인사이드에 입는 옷은요. 천연 섬유가 많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몸 안에 닿는 거, 직접적으로 닿는 게 화학섬유, 석유계 섬유가 맞는 걸 입으면 정전기가 일어나요. 정전기가 일어나면 의외로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 정전기가 몸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건 몸의 순환이 안 좋다는 얘기고 물을 잘 안 드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연 섬유가 많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걸 권하고 있고 당연히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하죠. 물병 같은 경우 담겨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물컵이나 물병을 쓰는 거를 권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간편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용기를 넣는데 아무리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좋은 플라스틱이 할지라도 집에서 드실 경우는 최소한 유리 그릇에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심호흡.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그 내쉬고, 내쉴 때 훨씬 길게 내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호흡을 정기적으로 자주 해주는 것도 해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과과 그 식품이 뭐가 있지? 하면은 그냥 대표적인 게 양배추 종류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리고 박초이 이런 거죠. 정경채, 청경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국 발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보통 박초이라고 복초이, 박초이라고 부르는 것도 십자가라서 이거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 약한 분들이 이런 걸 된장국에 넣어서 자주 끓여 먹기도 하죠. 그래서 야채국에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루굴라라고 있는데 그 아루굴라 뭐 피자나 아니면 샐러드에 좀 많이 먹잖아요. 새싹. 이게 민들레예요. 민들레과인데 어린 아루굴라라고 종류가 좀 있는 거죠. 근데 민들레 종류가 원래 해독 작용하는데 도움되고 스트레스 감소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어, 당연히 그 케일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머스타드 그린이라고 해서 우리 약간 겨자채라고 하죠. 매콤한 맛 나는 거.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면 모르는 거 있나요? 순무라고 하죠. 그 순무, 레디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콜라드 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시들시들 보이는. 얘도 십자가인데 얘도 해독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브러셀 스파라움인데 요 조그만 걸 베이비 양배추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얘 작은 게 일반적으로 큰 양배추보다 훨씬 그 항암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요 그 십자화과 식물은요.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나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드세요. 그래서 야채 스프를 끓일 때 요 십자과학과 이 식품이 야채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하루에 2끼 이상 드시게 될 거예요. 물론 기본 베이스로 야채 스프를 끓여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해서 먹는 방법도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스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식물성 프로틴 파우더에 같이 갈아서 마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과일 1개 정도를 섞어가지고 주스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 탄수화물 중에서 뭐 현미라든지 율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것들을 섞어서 먹는 병아리콩 같은 거를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야채 스프를 이 십자화과 식물을 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해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말했던 이 십자가를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14일간 해독 프로그램은요, 굶는 게 아니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 그 방법을 찾아갈 건데, 저희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가면서부터 이제 혼자 스스로 가요. 그 전까지는 개인 교사나 개인 선생님을 계속 붙여가지고 수업을 하고 했는데, 제가 해독 프로그램을 10년 하는 동안에 야채 스프를 정말 많이 끓였거든요. 그래서 야채 스프를 저만 먹었겠어요? 저희 아이도 먹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폐 아이 치료에 야채 스프를 많이 활용했는데, 실제로 자폐 아이들은 입맛이 되게 편협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릴 때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다양한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자폐에 관련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그 음식은 그때 소개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야채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 검색하셔서 어떤 야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요리법도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독을 하는 이유는 기억하세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두 타입 있어요. 고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 그걸 달달구리. 그래서 마카롱이나 케이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근데 이 2분 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더 괴롭겠어요?
달달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설탕 중독이 고기 중독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해독할 때 커피 못 마시세요. 기본적으로 해독하는 건요, 탄 건 안 돼요. 그래서 참기름도 안 돼요. 참기름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오히려 들기름은 되고 그 다음에 커피는 로스팅 하잖아요. 태우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안 돼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드시고 싶다 그러면 유기농 보리차 그걸 갖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망에 걸러서 깔끔하게 해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해독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스콧 애덤스 씨가 쓴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해독도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관한 건데 이걸 해독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어떤 글귀가 있냐면요.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10kg를 뺄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매일 하루의 아침마다 꼭 샐러드를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뇌에서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공 마인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독 프로그램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스콧 애덤스라는 그 글 쓴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kg 감량이 목표지만 그 식습관을 바꿔야지 20kg 감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좀 더 쉽게 거기서 뭐라고 하냐 마라톤 4시간 이내로 마라톤 완주예요. 뭐 빨리 뛰는 게 아니라 완주를 목표로 한다면 매일 10분씩 뛰는 거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이라는 거가 목표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14일간 잘 따라가는 건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14일간을 할 때 뇌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저자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음식을 먹을 때, 나 이거 먹기 싫어. 맛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거부 반응이 너무 크대요. 근데 좋은 음식은 거기서 뭐라고 돼? 밍밍하다고 표현을 하나? 근데 실제로 좋은 음식, 해독 프로그램 할 때 무염식을 며칠 하잖아요. 그때 맛이 되게 밋밋해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담백한 거죠. 근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그 음식을 내가 접할 때, 음식이 맛없어. 해독 음식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단맛도 없고 짠맛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뇌에서 딱 블럭을 한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해독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순수한 맛이 이런 맛이구나. 라고 자체의 맛을 좀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에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해독 프로그램을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보통 14일을 한 번에 성공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내가 평상시에 좋은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아니더라도 단 음식을 잘 안 먹거나 고기를 즐기지 않는 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보다 14일간 잘 가요. 하지만 내가 단 음식을 좋아했고, 인스턴트 음식 좋아했고, 고기를 좋아했던 분들은 좀 힘들어요. 야채를 싫어했던 분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또 내가 몸에 밸런스가 깨져서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피로가 많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야채 스프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울렁거린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첫 번째는 거의 먹지를 못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는데 세 번째부터 맛있다고 느낀대요. 뭐 길게는 네 번째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4일간 해독 가이드를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인데 하실 때 실패를 하면 좀 쉬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아시는 분은 6번까지도 실패하셨어요. 7번째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 고기를 좋아했던, 워낙 디저트를 좋아했던 두 가지를 다 하셨던 분이라 힘들긴 했어요. 근데 피부 질환이 너무 심해서 본인이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다가 아니에요. 몸에 맞는 거, 내가 하기 쉬운 거 있다면은 그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해독 프로그램 할 때는 파마넥스를 접목해서 하는데, 한의원을 운영했었을 때는 한약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파마넥스로만 하는데, 제가 사실 이 제품 때문에 이게 보이시나요? 티그린 97이라고 해서 이 제품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파마넥스로. 그래서 파마넥스로 할 때 내가 비워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음식과 함께 충분한 음식과 함께 파마넥스 보조제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소 배출을 할 거니까 함께 14일간 잘해 보아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올릴 줄을 몰라서 만들 줄을 몰라서 이게 원테이크로 찍어요. 혹시 제 동영상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